모든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다 놓고 26일 21시 45분경 백령도 서남방 21시 30분경에 보니까 그 아래 부분은 안 보이고 21시 25분경에 폭발음이 나고 천안함이 침몰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고 시각과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580이 그 의문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이 밝힌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밤 9시 22분쯤 큰 폭발음 또는 충돌음과 함께 천안함이 두 쪽으로 동강납니다. 쾅하는 소음과 함께 충돌음과 함께 배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배 뒷부분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 침몰했고 뱃머리는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다 7km 떨어진 곳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천안함이 언제 침몰했는지 사고 시각을 놓고 군 당국의 발표는 계속 바뀝니다. 3월 26일 21시 45분경, 3월 26일 21시 30분경, 21시 25분경에 폭발음이 나고 21시 22분이 적절한 정확한 시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MBC가 입수한 해군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은 밤 9시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보다 7분이나 앞선 겁니다. 그리고 1분 뒤 9시 16분 백령도의 한 방공진지에서 폭음을 들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고 당일 실종된 참호 하사가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때와 같은 시각입니다. 못해도 9시 16분 아니면 9시 17분까지는 문자를 했는데 바로 답장 오는 스타일인데 문자가 이렇게 안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9시 반부터 전화를 시작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또 다른 실종자도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긴급 상황이 생겼다며 9시 16분쯤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 6분 뒤인 9시 22분 천안함은 해군의 감시망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위성통신체계 신호도 끊겼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군 당국이 사고 시각이라고 밝힌 9시 22분보다 7분 앞서 천안함에선 뭔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문건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최초 상황은 9시 22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발 시간은 지금까지 제시됐던 대로 일단 21시 22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공개된 바와 같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검증과 조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후에 정확한 것은 발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장소도 의문입니다. 인천 해경의 상황 보고 일지에 나온 사고 발생 지점은 군 당국이 발표한 사고 지점보다 9km 정도 남쪽입니다. 해경의 상황 보고대로라면 천안함은 대청도 서쪽에서 처음 문제가 발생한 뒤 백령도 쪽으로 이동하다 침몰한 게 됩니다. 보통 1200톤인 천안함 규모의 함정은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져 운항합니다. 하지만 당시 천안함은 백령도에서 1.8km, 그것도 수심이 25m 안팎인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야간에 수심이 얕고 섬 근처에 간다는 것은 함에 상당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함장들은 육지 근처에 야간에 가기를 꺼려하죠. 왜 갔는지는 저도 현재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군 당국은 침몰 직전 작전 구역을 이탈했다고만 밝힐 뿐 무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만은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아마 조금은 더 실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답변에서 어뢰에 대한 침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천안함 절단면에서 C자형 곡선이 나타난 것도 어뢰나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 기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벤트가 생겨가지고 다 끝나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당시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백령도에서 규모 1.5의 충격파가 감지됐습니다. 이 충격파는 TNT 폭약 180kg이 폭발할 때의 충격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경어뢰의 파괴력과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지진 파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규모 1.5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분명히 물이나 지반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공기 중에서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폭발 거품으로 인해 배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결국 이 충격으로 선체가 쪼개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뢰나 어뢰가 격중을 해서 폭발을 했든지 아니면은 좀 더 밑에서 한 2, 3m 밑에서 폭발을 해서 버블 제트에 의해서 그 배를 찢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봐야죠. 하지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뢰나 기뢰가 폭발할 경우엔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솟구치고 선체가 산산이 찢겨져 선체 조각이나 선체 내부 집기 등이 주변에 떠다니거나 기름이 유출돼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파되는 그 단면들이 아주 이게 너저분하게 이게 터지죠. 그 다음에 기름이 흘러야 되고 유물이라든가 기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폭발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보기엔 생존자들 가운데 중상자와 화상 환자가 없다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는 못 봤습니다. 팔에 약간 기스 같은 기스가 나고 그런 환자들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철철 흘릴 정도는 아니었고 우리 피를 아마 찰과탕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군 당국의 발표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어뢰를 장착한 북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의 침투 흔적이 없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무슨 우리가 통상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국의 아주 최신형 잠수함처럼 오랜 자망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멀리 자망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암초의 충돌에 침몰했을 가능성입니다. 해양경찰이 해군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으며 들은 사고 경위는 좌초, 즉 암초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접수받은 거요? 예. 그 해군 초계함이 백령도 남서방 1.2마일에서 자초 중이라는. 하지만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사고 해역 어민들은 천안함 침몰 지역에는 배가 자초될 만한 암초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암초가 없어요. 국립해양조사원이 만든 백령도 인근의 해도에도 암초는 없습니다.